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폭락을 주장하거나 폭등을 주장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누가 들어도 굉장히 싫어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식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레고랜드발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대출 금리가 거의 8%가 육박을 했습니다. 상단이. 그런 금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쭉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4% 초반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3%가 머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여기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어라? 4.18이었던 게 4.21이 되고 5.61이 됐네? 이러고 또 전세자금 대출 또한 3.77%로 금리가 올랐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시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혼란에 쌓이게 됐습니다. 금리가 잘 내려가다가 왜 다시 이렇게 됐냐 하면요. 일단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죠, 대출에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채권시장에서는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결국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5년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가장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주는데 한 10일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3.177에서 3.450으로 올랐고요. 또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가 3.84에서 3.88, 은행채 1년물도 3.54에서 3.55로 올랐습니다. 이게 오르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코픽스 금리가 현재 3.56인데요. 이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3.82에서 3.53으로 내려왔다가 4월 17일 날 3.56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내렸던 코픽스가 다시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변동금리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0.03%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프로세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금리나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를 안다면 앞으로 이 변동금리가 어떻게 바뀔지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나 여기 있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3.425에서 3.97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물도 3.5에서 3.7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도 이제 SVB라든지 이런 유럽의 CS은행 이런 은행 위기가 왔잖아요. 금리를 5%를 올리다 보니까. 근데 이 위기가 이제는 좀 일단락이 됐어요. 뭐 UBS가 CS를 인수해 들어가면서 이런 위기 상태가 좀 잠잠해진 상황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에서 5%로 낮아져서 금리 인상 압력은 약해졌는데 여기 근원물가 지수가 여전히 5.6%로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물가를 좀 더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 연준 안에서 이제 매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이 블라드 총재가 금리를 좀 최대한 더 올려서 한 5.75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런 국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상승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채 10년물도 3.325에서 3.430으로 올랐고요. 우리 5년물 같은 경우도 3.25에서 3.39%로 올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판단을 해보자고요. 미국 연준에서도 5%까지 올려놓고 났더니 미국의 은행이 좀 약한 것들이 부러지기 시작했고 은행 위기로 번질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5.5, 5.75 더 강하게 올릴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여러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금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미국과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창용 총재도 올해 성장률 자체도 1.6%로 낮아졌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제 뭐 4.2%까지 낮아졌지만 연말에는 3% 초반까지 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는 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경상수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의 11년 만에
최대다. 2달 연속 적자다라고 하는데 이 2월 달만 하더라도 이 적자가 마이너스 5.2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한 6,88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그만큼 지금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자꾸 올릴 수는 없을 거란 얘기죠. 여기에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을 하기에 올해는 3.5%로 가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오히려 좀 빨리 인하를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고금리 상황을 좀 길게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됐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전망을 토대로 해서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0.25%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25%가 인상될 수 있고요. 그러면 채권금리나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좀 혼란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이 채권시장도 그 전에 선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금리라든지 은행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코픽스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금리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좀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좋았던 시장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떤 곳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과거 1년 전을 좀 복귀해서 보게 되면요, 그때는 금리 자체가 굉장히 저금리 시대였죠. 이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상당히 낮은 2%대 금리였단 말이죠. 이때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되고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집값 상승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말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와 만나게 되죠. 이때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고 당연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집값도 크게 하락을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다음은 2024년 상반기에는 어떤 시기로 올 것인가? 그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점이 이 금리 인상 시기의 가장 최정점, 가장 극으로 달았을 시기가 작년 1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의 기회를 잡는 분들 소수지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려웠을 때 좀 저렴하게 시장에 나온 이런 매물들을 가지고서 큰 기회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2024년 상반기에 다들 좋아졌다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릴 때 부동산 투자라거나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수익에 대한 큰 기회는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것은 좀 잡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회는 어떤 시기에 노려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시기에 내가 뭔가를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곳을 지금 보는 게 좋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개발 계획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가 이제 5년간 정부에서 160조 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에요. 자, 첫 번째로 반도체 시장 규모 1268조 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잘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죠. 자,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은 이제 차세대 전지, 지금 최근 뭐 주식 쪽에 난리잖아요. 이게 816조 원의 규모에 있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바로 이게 UAM 사업입니다. 이거는 165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이 UAM 개발 이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은 계속 이런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자, 최근에 용인에 이제 300조 원의 삼성이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뭐 1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막 이런 개발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용인 클러스터 이 개발 계획은 발표하고 나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바로 지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정부에서 실행을 한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는 이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2026년도는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확실한 실시 계획이 나온 거죠. 이런 것은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투자자들이나 개인의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바로 교통도 없는 한숲시티 같은 아파트 클러스터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길 들어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3억 3천 하던 아파트가 4억 8천만 원, 거의 1억 5천만 원 뛰었습니다. 3억 하던 아파트가 1억 5천, 거의 50% 뛴 거 아닙니까? 만약에 50%면 10억짜리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제 착공 일정이 탁 나와 있는 실시 계획이 명확한 개발 호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셔도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이런 2차 전지 클러스터가 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만금이 될 수도 있다, 저 광주 쪽이 될 수도 있다, 경상도 쪽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울산 쪽이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직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 주변에 군산이나 익산 같은 지역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봤더니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 아직까지 미확정된 곳들은 가격이 당장 오르지 않는구나. 지금 확정된 곳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구나. 이 두 가지만 시청자분들이 구분을 하셔도 저는 그 안에 기회가 큰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 안에 지금 UAM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 반도체가 들어왔던 것처럼 현재 우리 대기업 중에 한 곳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전진기지를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업무단지가 개발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 대규모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시점에 들어오시면 저는 굉장히 큰 기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은 금요일날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 세미나장에 오시게 되면 이런 지역들이 어디인지, 좀 어떤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소액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요, 시간 날 때 가야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 내서 금요일 토요일 중에 편한 시간대에 오셔서요,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